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9월 9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흐름 좀 볼 텐데,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현재 개파락을 띄우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프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내일 개파락 밑꼬리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분명 어느 정도의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마감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지수 자체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뒤에 현재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어 드렸던 것만큼 오늘 이 개파락에 대한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문자로 그리고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만약에 지금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이런 지지를 하는 구간들 혹은 이런 그 밑에 구간들까지 만약 더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를 해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 침체 위기에 의한 어느 정도 공포 심리를 상당히 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물론 나스닥이 토요일 날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요일 날 하루 텀을 두고 아시아 시장이 이번 주 먼저 장이 열리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 미장도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그 흐름을 먼저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 선물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는 앞으로 저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현재 이 삼성전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삼성전자에도 최근에 이 TSMC와의 좀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HBM에 대한 또는 D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내가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느냐. 그냥 이게 간단하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느냐? 결국 글로벌 증시, 이 글로벌 미국 증시에 우선을 두고 분석을 해 가야 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우량주 중심으로 우리나라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좋다? 현재 이런 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 어떤 거에 쓸모가 없다? 바로 이 주식시장, 우리 주가 반영에 쓸모가 없는 부분이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 특히 9월 금리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들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보면요.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오전장에 개파락을 띄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나 BNK 맥쿼리 증권 그리고 JP모간 서울 그리고 메릴린치와 같은 이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나갔는데 이 매도세를 우리나라 기관계에서 좀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런 바닥 구간부터 언제까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는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제적인 또 흐름들을 좀 알고 가야 하는데 지난주에 일단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했던 이유가 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또 그 미국 이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는 연착륙 중이고 적신호는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침체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말라. 이거는 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재무부 장관의 인터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오늘 아시아 시장이 먼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저는 그걸 봐야 한다고 봐요. 결국 0.25bp를 인하를 할 것인지, 0.25bp를 인하를 할 것인지, 0.5bp를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0.5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23%대는 0.25bp. 그래서 0.5bp, 5포인트의 대폭의 인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분명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에서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언제? 추석 지나고 저는 10월 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초쯤. 왜?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수가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 고점 신호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오늘 이 매수 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전장부터 급하게 오전 9시에 바로 이 매수 타점 개파락 나올 때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도 여러분들 방송을 오늘 장내로 보고 있을 때 현재 아직도 이 가격이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단기에 대한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 단기 고점을 뭐 8만 원까지 봅니다. 아니면 저는 7만 5천 원까지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들 목표가를 정해놓고 투자를 해 나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해 나가면서, 그리고 수급의 주체가 누가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결국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목표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가 앞으로 이런 매도 타점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이 매도 타점 뒤에 그 뒤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한 눌림목 자리를 잡는 게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상승폭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렇게 매도 타점을 한번 잡고 지수가 한번 하락함에 따라 또다시 조정이 올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을 먹는다? 저희는 돈을 버는 건 이때 돈을 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이 커뮤니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전략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삼성전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필수로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커뮤니티 문자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브리핑,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항상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도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제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종목들에 대한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금리 인하라는 게,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면 막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디 뭔가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이 약을 처방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몸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도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씁니다. 그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 인하를 해 나가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다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행될 때는 어느 정도의 지수의 폭락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신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대응만 잘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뭐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지금은 이 매도하면서 손절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 손절에 대한 구간을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 일찍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약 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도 타점은 그 윗구간에서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장 중인데 제가 장 마감 후에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혹은 커뮤니티 방에서 오늘 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앞으로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짜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이런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좀 성투하시고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커뮤니티방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리는 기회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삼성전자 끝까지 한번 끌고 가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